지구상에는 수많은 바닷길이 존재하지만 한국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단 하나의 길목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 39km 및 이 좁은 병목 구간이 막히는 순간 대한민국은 정확히 3주 뒤 멈춰섭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데이터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원유의 20%를 볼모로 잡을 수 있는 이 바다의 통제권입니다. 오늘 세계 경제 지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울산의 공장이 멈추고 여러분의 자동차가 서고 반도체 수출길이 막히는 연쇄 붕괴의 과정을 1주차부터 1개월 차까지 정밀 분석합니다. 먼저 왜 이곳이 초크 포인트인지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유일한 수로입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은 39km에 불과하지만 대형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수심 깊은 항로는 단 3km 폭의 2개 차선뿐입니다. 문제는 이 항로가 이란의 영해와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지리적으로 이 목줄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해안가에 배치된 지대함 미사일과 고속정 부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 좁은 길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이 100만 배럴.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매일 이곳을 통과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동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게 치명적일까요? 한국은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특히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산이며 이 모든 물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우리 항구에 도착합니다. 원유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가스와 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LNG 역시 카타르와 오만에서 오며 이 또한 호르무즈를 거칩니다. 즉, 호르무즈가 막힌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과 다름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훨씬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DD입니다. 봉쇄 일주일차.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금융시장과 보험업계입니다. 전쟁 위험 할증료가 폭등합니다. 선박보험료가 수십 배 뛰면서 아직 봉쇄되지 않은 배들조차 출항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해상운임지수 SCFI가 수직 상승합니다. 중동으로 들어가는 배도 나오는 배도 멈추면서 글로벌 선박 순환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국제유가는 즉각 배럴당 $15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의 모든 산업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아직 국내에 비축유가 있어 주유소 대란은 없지만 심리적 공포로 인한 사재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으로 오던 유조선들은 인도양 공해상에 풋을 내리고 대기합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창고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우회로는 없을까요? 사우디에 파이프라인이 일부 있지만 전 세계 물동량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1주차는 공포의 단계입니다. 실제 물리적 부족보다는 가격 폭등과 불확실성이 경제를 강타합니다. 하지만 봉쇄 3주차에 접어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실질적 타격이 시작됩니다. 한국까지 유조선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일에서 25일, 즉 봉쇄 전에 출발했던 마지막 배들이 도착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는 배는 없습니다. 정유사들은 가동률을 줄이기 시작하고 석유화학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공급이 끊깁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플라스틱, 섬유, 타이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수와 울산의 석유화학 단지가 멈출 위기에 처합니다. 이는 곧 자동차 부품 공장, 의류 공장, 각종 제조업체의 원자재 고갈로 이어집니다. 공장 가동 중단, 셧다운이 현실화됩니다. 공장이 멈춘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휴직과 소득 감소를 의미합니다. 실물 경제의 침체가 피부로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입니다. 한국에 수출품을 실어 나를 컨테이너 선들조차 기름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거나 운임이 너무 비싸집니다. 봉쇄 1개월 차. 이제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정부가 비축류를 방출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간을 버는 용도일 뿐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특수가스 운송에 문제가 생기면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수출은 멈추고 수입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무역수지 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며 환율이 급등합니다. 제2의 외환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과연 우리에게 플랜 B는 있을까요? 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91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축유는 군사용, 필수 시설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민간 산업계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양은 훨씬 적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외교와 군사적 개입뿐입니다.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한국 청해부대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현재 진행형 위기입니다. 에너지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 위기의 뿌리는 깊습니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유조선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양국은 상대방의 원유 수출을 막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호르무즈는 불바다가 되었었죠.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기뢰 부설입니다. 이란이 해협 곳곳에 기뢰를 깔아두면 이를 제거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미 해군의 소해함이 투입되겠지만 기뢰 하나만 터져도 민간 선박들은 절대 그 항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주 상호보험클럽은 전쟁구역 항해에 대한 담보를 거부할 것입니다. 보험 없는 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국의 대표 해운사 HMM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운임 상승의 수혜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동량 자체가 줄어드는 장기전으로 가면 해운사 역시 배를 놀리게 되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조선업계는 어떨까요? LN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는 결국 선박 발주 감소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물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휘발유 가격뿐만 아니라 배송비 상승으로 모든 공산품 가격이 오릅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감당 불가 수준이 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며 이는 가계의 직격탄이 됩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일본 역시 원유의 8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동북아 전체가 에너지 위기에 빠집니다. 중국은 이란과 우호적 관계지만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다시 한국 수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셰일 오일 덕분에 에너지 자립을 이뤘지만 글로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정부에게도 치명타입니다. 정유 공장의 기술적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정유 공장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파이프 안에 기름이 굳어버리면 설비 전체를 뜯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 가동률을 유지하려 합니다. 원유를 끓여 휘발유, 경유, 등유를 나누는 증류탑의 불이 꺼지는 순간 한국 산업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항공업계는 직격탄입니다.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티켓 가격이 오르고 여행 수요가 급감하며 항공사들은 다시 생존 위기에 몰립니다. 트럭 운송비가 오르면 새벽 배송, 택배비가 줄줄이 인상됩니다. 물류비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이란은 왜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릴까요? 바로 경제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을 위한 벼랑 끝 전술입니다.
자신들이 죽으면 세계 경제도 같이 죽는다는 공포의 균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비축기지는 지하 안반 동굴에 있습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거대한 공간에 원유가 채워져 있죠. 하지만 이 비축유를 꺼내 쓰는 상황이 오면 이미 시장은 패닉 상태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순 있어도 물량 부족을 완전히 막진 못합니다.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데는 40일이 넘게 걸립니다. 호르무즈보다 2배나 밉니다. 게다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거나 희망봉을 돌아야 해서 운송비가 훨씬 비쌉니다.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봉쇄 1일차,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는 NSC 상임위가 긴급 소집될 것입니다. 3일차,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본격화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환율 500원 시대가 열립니다. 7일차, 전국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차량 2부제, 5부제를 검토합니다. 14일차, 전력 예비율이 급감합니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제한하는 부하 차단 조치를 만지작거립니다. 21일차, 드디어 도착 예정이던 유조선이 끊깁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30일차, 반도체 생산 라인의 차질이 빚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납기 지연 사태가 발생합니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 제5함대가 움직입니다. 항모전단이 호르무즈로 진입하며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란의 고속정이 미군 함정에 접근하고 경고 사격이 오갑니다. 자칫하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살얼음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파병 요청과 이란과의 관계 사이에서 고뇌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져올 끔찍한 연쇄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경제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리스크는 상수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2019년 유조선 피격 사건 당시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4% 급등했습니다. 봉쇄가 아닌 단순 공격만으로도 시장은 발작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전쟁 테마주나 흥구석유 같은 종목에 뇌동매매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시에는 달러 자산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의 도피가 정석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기름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니까요. 한국 외교는 중동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유사시 원유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한 라인이 필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우리가 켜는 모든 전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좁은 바닷길이 막히는 날,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함께 멈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세계 경제 지도는 복잡한 지정학적 이슈를 가장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봉쇄는 자충수입니다. 자신들의 원유 수출길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고스트 오일이라 불리는 밀수 네트워크를 통해 제재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중국이 이란을 설득해 봉쇄를 막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미래의 전쟁은 드론전이 될 것입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이 유조선을 노리는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디테일을 더 보자면 에틸렌 생산이 중단되면
포장재, 비닐,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비료 생산에도 석유가 들어갑니다. 유가 상승은 농산물 가격 상승, 즉 에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겨울철에 봉쇄가 일어난다면 난방비 폭탄은 서민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물리적 봉쇄와 함께 이란의 해킹 부대가 한국의 정유시설 시스템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유조선을 공격하고 이란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가짜 깃발 작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혼란은 가중됩니다. 해상 운송이 막히면 항공 화물로 몰리지만 항공유 부족으로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늘길도 막히는 셈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운송 용량의 한계로 역부족입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에 강한 DNA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자원의 문제라 정신력으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발표 비축류 일수는 IEA 기준이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축량은 그보다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유조선은 속도를 높이면 연료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듭니다. 급하다고 빨리 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버티지만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한계 기업들의 부도는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됩니다.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경직되며 돈맥 경화가 옵니다. 건설 현장의 중장비도 멈춥니다. 경유 가격 폭등으로 공사비가 안 맞아 현장이 올스톱됩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은 수입 곡물 가격 상승과 운송비 부담으로 밥상 물가가 폭등합니다. 사회적 갈등도 심화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나 생존권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이 상황을 즐길지도 모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증산을 약속하겠지만 호르무즈가 막히면 사우디의 동쪽 항구도 무용지물입니다. UAE의 푸자이라 항구는 호르무즈 밖에 있어 그나마 낫지만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위성 정보를 통해 호르무즈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정보가 곧 생존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절실해질 것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경제 규모가 커져 충격도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동 건설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만약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배급제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식량과 연료 쿠폰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탈제조업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장기 계약을 늘려야 합니다. 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에너지 자립도를 1%라도 더 올려야 합니다. 이란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제재, 틀 안에서도 인도적 교류 등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멀리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 집 보일러, 내 차의 엔진과 직결된 곳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에너지는 언제나 싸고 풍부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사라지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에너지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뮬레이션이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닌 현실적인 대비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 지도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가장 먼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기획, 대본, 편집, 세계 경제지도 제작팀. 미국이 셰일가스를 주면 되지 않나요? 가스 터미널 시설 용량 한계로 당장 전량을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전기차는 괜찮나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연료가 오르기 때문에 충전 요금도 같이 오릅니다. 전쟁이 나면 군대는 군용 비축유는 최우선으로 확보되지만 작전 지속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폭 39키 엠파다. 이 작은 점 하나가 세계를 뒤흔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만 해협 봉쇄 시나리오를 다룰 예정입니다. 더 큰 위기가 궁금하다면 클릭하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글로벌 경제 속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슈퍼 땡스로 제작진을 후원해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수에즈 운하. 막히면 벌어지는 일도 추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7광구의 진실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위기는 잊혀질 때 찾아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다. 윈스턴 처칠.